이면이 임금을 폐위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는 무신들의 통제를 받을 수 없어. 맞습니다. 군사를 일으킵시다. 무신 정권 말기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개경 환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육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계속 전쟁하자는 말인가? 그러나 실권자인 이면은 이를 반대하며 원종을 폐위하여 전국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 틈을 타 1269년 10월 서경의 관료였던 최탕과 한신 등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서경을 포함한 국계의 60여 성을 점거하고 원나라에 투항해버립니다. 반역자 이면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인생 별것 실상은 아닙니다. 개인의 안위와 맞아요. 권력에 대한 편히 살면 욕심으로 그만입니다.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원나라는 이 지역에 동령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평양을 포함한 서북쪽 전체 지역이 원나라 땅이 된 것입니다. 이는 상성총관부가 설치된 지 11년 만의 비극이었습니다. 제발 황제 폐하께 잘 전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동령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오. 분위기가 전보다는 좋아졌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오. 고려 조정은 원나라 조정의 동령부를 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약 20년 후인 1290년에 원은 고려 지역에 있는 동령부는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그 본부를 요동의 요양성으로 옮겼습니다. 고려의 밀직사사가 원에 불충하다고 들었소. 당장 파면하고 우리가 정한 인물로 바꾸시오. 동령부는 요동으로 간 뒤에도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어서 고려에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368년 신은 강국 명나라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했습니다. 원나라 순제는 북쪽으로 도망쳐 국원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동령부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령부를 정벌할 계획이니 그리 알고들 계시오. 군부하겠사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현재는 실체도 없는 이 동령부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세인 천모가라고 하는 기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350년 대역죄인 국민왕이 기철을 죽여라! 기철 일파를 숙청할 당시 그는 마침 원나라에 머물고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륙이 바뀌는 혼란을 틈타 기세인 천모가가 동령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사들이여 나를 믿고 따라라. 이제 동령부는 우리의 것이다. 그는 부하 김배관과 함께 유민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며 고려 국경 지역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동령부를 재건한다는 도시를 붙이고 요양인성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요동은 무주공산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나아추, 고간호, 유익 등 여러 세력이 군웅할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러 장수는 명목상은 아직 원나라 소속이었습니다. 기세인 천모가도 여기에 뛰어들어 동령부를 명분으로 삼아 하나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라 요동까지 힘을 제대로 뻗칠 수 없었습니다. 해질 때가 고려로서는 되었다. 원수의 아들이 저쪽 성벽도 국경 바로 남아있으니 너머에서 서둘러라. 세력을 키우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기세인 천모가를 제거하려고 1369년 11월 정벌군을 편성했습니다. 지용수, 이성계, 이인임 등 쟁쟁한 장수들이 임명되었지만 최대한 빨리 부교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차 공략은 이성계가 단독으로 실행했습니다. 본 공세를 앞두고 길을 닦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과 더불어 1369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1370년 1월 이성계가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쪽 방면의 장수인 이오로 천모가가 처음에는 우라산성에 진을 쳤습니다. 우라산성은 본거지인 요양성과는 제법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싸움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장군, 우리도 고려 출신입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다는 건가? 예, 장군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오로 천모가는 싸우려 들지 않고 300여호를 이끌고 와서 항복했습니다. 나는 고려놈들 따위에 항복하지 않는다. 모두 나를 따라라. 하지만 추장 고환이가 산성에서 버티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고려 군사들의 탓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세 좋던 고환이는 얼마 버텨내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20여 명의 두목이 성에서 나와 항복했습니다.
1차 요동 공략은 이렇게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때 기세인 천모가는 고려군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변의 여러 성이 속속 항복해왔습니다. 1만여 호가 자발적으로 항복해왔다고 하니 이성계의 명성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이 싸움의 전공으로 획득한 소 2천여 마리와 수백여 필의 말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 모두 환호했으며 고려로 귀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1370년 2월 19일 이성계가 귀환해서 공민왕을 만나서 이원경 등 300여 호를 바쳤습니다. 이원경은 이호로 천모가가 우리식으로 개명한 이름입니다. 김종서 장군님의 복수를 해야 한다. 모두 알겠느냐? 훗날 조선 세조 때 반란을 일으키는 이시애가 이원경의 손자입니다. 1차 정벌 10개월 후인 1370년 11월 역사적인 2차 동령부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용수와 이성계 등이 이끄는 3만 명 정도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여기에 원정군의 남을 테니 총책임자는 그대들이 압록강을 좌시종 건너 작전을 수행하시오. 이인임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원정하지는 않고 안주에 머물러서 진을 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전을 이끈 총사령관은 지용수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인 나장탑에 도착한 고려군은 지원 부대를 남겨놓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장탑에서 요양성까지 행군으로 이틀 걸립니다. 장수 홍인계와 최공초가 요양성을 습격하려고 먼저 경기병 3,000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고려놈들이 몰려오고 있군.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려놈들 얼마 되지 않는다. 겁먹지 말고 나를 따라라. 성을 지켜라. 천연이라는 요양성 장수가 성에서 나와 고려군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교전 중에 고려의 대군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기세인 천모가와 났습니다. 군사들의 고려의 얼굴에 대군이 나타나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처명은 굴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려 들었습니다. 저기 용감히 싸우는 적장이 누구요? 처명이랍니다. 이성계가 처명을 눈여겨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대를 어여삐 봤으니 그만 항복하시게. 이원경이 항복해서 이성계의 부하가 되어라고 설득했으나 가당치 않은 소리. 처명은 처음에 대장부가 죽을 수는 거부했습니다. 있어도 항복은 없소. 하지만 이성계의 신들린 듯한 활솜씨를 보고 결국 무릎을 부하로 꿇고 받아들여 충직한 주십시오. 부하가 됩니다. 고려 군사들은 요양성을 포위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고려놈들 기세인 아무것도 천모가가 아니다. 이끄는 물러서지 요양성 마라. 군사들도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양측 간의 치열한 이겼다! 공방전 끝에 결국 요양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기세인 천모가는 달아나고 부하 김배가는 고려 군사들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는 안주로 끌려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공략 과정에서 식량 창고가 불타버린 것이 뼈아팠습니다. 고려군은 나장탑에서 출발할 때 7일치의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할 수 없군. 당장 철군하자. 먹을 게 떨어지니 고려군은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공민왕의 애초 의도가 치고 빠지기 전술이었지 요동성의 고려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려는 그만한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성을 함락한 다음 날 고려군은 서쪽 심리 지점까지 진군했다가 철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놈들을 잡으러 가자. 나를 따르라. 이때 나아추가 고려군을 추격하기 시작하자 고려군에서 교묘한 계략을 썼습니다. 밥 짓는 아궁이 숫자를 매일 줄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 옛날 전국시대 제나라의 전략가 손빌은 위나라의 방연을 유인할 때 군사들의 아궁이 숫자를 줄이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10만 명분의 아궁이를 만들었다가 다음 날은 5만 명, 그 다음 날은 3만 명분으로 줄인 것입니다. 제 나라 놈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 정예병만 뽑아서 추격한다. 방연은 이를 보고 제나라 군사들이 겁을 먹고 탈영한다고 판단하고 급히 주력군만 이끌고 추격하다가 손빈의 매복군에게 걸려 전사합니다. 훗날의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공명이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계략이 나옵니다. 아궁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마이가 이를 보고 증원군이 오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격을 멈춥니다. 고려군도 삼국지 소설의 내용과 비슷한 계략을 썼습니다. 기록입니다. 적이 추격할까 두려워 사이길로 돌아오면서 들에서 잠을 자고 사졸들로 하여금 각기 뒷간과 마구간을 만들게 하였다. 나아추가 이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고려놈들의 행군이 예상외로 정연하니 여기서 추격을 멈추자. 예.
고려군의 뒤를 밟던 나아추는 뒷간과 마구간을 보면서 고려군의 행군이 정연하여 더는 추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멋들어진 계략으로 나아추를 따돌리는데 고려군이 성공했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때는 북방의 겨울이었습니다. 퇴각하는 고려 군사들을 공격한 건 추위와 눈보라였습니다. 굶주리고 미끄러지고 뒤처지는 등 싸울 때보다도 돌아오는 길의 날씨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성공적인 원정인 동시에 낭패를 본 철군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요동 깊숙이 진격해서 이루어진 동령부 정벌은 고려인의 기계를 만천하에 떨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동령부 정벌군이 귀환하고 나서 공민왕은 본격적인 친정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어 신도는 실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